신쿵의 이커머스 체험기 제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지난 1회부터 6회 영상까지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1회에서는 간단한 저의 소개와 방송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대부터 20년이 넘도록 이커머스 분야를 접해보지 못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늦은 나이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입문한 지 이제 만 7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자신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이고, 둘째는 저 같은 사람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삶이 잠시 힘들고 지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저에게 이 방송은 그런 의미랍니다. 2회에서는 이커머스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쇼핑몰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3회에서는 인터넷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들을 확인했고, 각 연령대별 1위부터 10위까지 국내 쇼핑몰 순위를 조사해봤습니다. 4회에서는 위탁 판매로 시작해서 미래의 글로벌 셀러가 되는 상상도 해보면서 쇼핑몰 이름을 짓는 장명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쇼핑몰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1,400원이면 아무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회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고 쿠팡에 상품 등록을 하고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판매 수수료에 대한 마진을 계산하는 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쿠팡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라고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세금 계산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설명을 남겨뒀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년에 가서 올해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머리 아프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감격의 육회죠.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이커머스 생에 첫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 배송 처리하는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나중에 쿠팡에서 정산 처리가 되면 정산 과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럭키7 제7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동안 6회까지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오픈마켓 입점부터 상품 등록하고 주문 배송 처리까지 한 사이클을 돌면서 대충 이런 거구나 감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탁 판매를 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보겠습니다. 무슨 성공 공식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위탁 판매 시장을 들어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탁 판매를 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나열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기회 또는 위협이 될지 나열해 봅시다. 이걸 왜 하냐고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계속 진행해 볼 테니까 쭉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강점은 개발, 프로그래머로서 20년 이상 다양한 IT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분야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첫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6개월간 모 화장품 회사에서 자사몰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현재 이커머스 오픈마켓 플랫폼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들보다 많이 긍정적이고 오픈마인드라 친화력이 좋습니다. 저의 약점을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 체력이 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벌써 걱정입니다. 다음, 트리플 A형으로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와이프에게 재무부 장관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다음,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도 나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봅니다. 20여 년 전에 같이 스터디를 1년 넘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뒤에 다시 어떤 계기로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생겨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가 만났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치매인가 봅니다. 다음, 오픈마인드라 많이 들어주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귀가 얇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다가 홀딱 넘어갑니다. 다음, 친화력은 좋은데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친한 척하죠. 다음, 아무래도 이커머스 경험이 짧은 게 흠이 될 것 같아서 이 약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위탁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기회라고 보여지는 외부 상황인데요. 먼저 최근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줄어들고 배달업계와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위탁 판매업자는 많지만 잘 팔아줄 위탁 판매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이커머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도 변하고 마케팅 기법도 변하고 판매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운전하고 가면 20분 내에 쿠팡, 다이소, 롯데, 이케아 등등등 물류창고들이 많습니다. 과연 나중에 이런 환경적 요소가 저에게 기회로 다가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어떤 요소가 저에게 위협이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는 6회방송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상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5회 영상에서 마진 계산하는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매 수수료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 금액 경쟁을 부추겨서 판매자들 간의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10원 단위로 싸우는 걸 봤습니다. 다음, 직접 창고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재고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품을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자들도 팔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절이 되기 일쑤입니다. 품절이 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주문 들어온 걸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취소시키던가 재입고 될 테니 기다려 달라던가 CS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CS가 뭐냐고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의 약자이고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 교육을 수립하고 고객 서비스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역시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고객이 불만 없게 서비스를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개씩 조합해서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먼저 강점과 기회를 조합해 보겠습니다. 강점과 기회에 주어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합하면 됩니다. 조합하는 방법은 나의 강점을 사용해서 기회를 만드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IT 기술력으로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틈새 찾기, 제조 분야 개발 경력과 친화력을 활용해 물류센터 종사자 및 공급자들과 인맥을 쌓고 협력 관계를 확장하기, 플랫폼 솔루션으로 고속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참여하여 위탁 판매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점과 위협의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나의 강점으로 위협을 대비하는 전략을 짜면 됩니다. IT 기술력으로 위탁 판매 방식을 차별화합니다. 풀스택 IT 기술과 자사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위탁 판매 자사몰을 만듭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카페24 등 쇼핑몰 호스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기술력과 친화력으로 공급자로부터 재고 상황을 가급적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이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음은 나의 약점을 극복해서 기회를 내 걸로 만들어 봅시다. 거꾸로 기회를 잡으려면 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검토하고 이커머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서 머리가 나쁘니 모두 기록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남들 하는 소리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어서 공급자들과 물류센터를 만나보고 견문을 넓혀서 급변하는 시장의 틈새를 찾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을 극복해서 외부의 위협을 막아봅시다. 짧은 이커머스 경험으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소심함을 극복하고
공급자들로부터 재고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계산하는 걸 귀찮아하지 말고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공급자들로부터 받는 상품 매입 금액도 비교 계산하여 마진을 극대화시키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도출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과정을 보시고 난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직접 내용을 채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진 전략을 정리해서 액자로 만드신 다음에 벽에 걸어 놓으시거나 자기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 계속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시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보신 이 분석 기법을 스왓 분석이라고 합니다. SWOT. 네, 이 스왓 분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 기회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각 항목마다 채워진 내용에 따라 전략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는 사람에 따라 훌륭한 전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전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웃긴 전략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친화력으로 재고 상황을 가급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게 전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용을 채워놓다 보니까 객관적이기보다 자의적 해석이 많다는 게 이 스왓 분석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왓 분석은 여전히 많은 전략가들이 사용합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글에 스왓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왓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살펴보고 외부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LS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